어쩌면 이제는 안녕을 고해야 할 관계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관계 정리법.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까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얽혀 지내다 보면 웃음 꽃피는 날도 많지만 가끔은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는다 싶은 순간도 찾아오곤 해요. 특히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혹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친구 지혜, 가명이에요. 도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민수, 역시 가명. 그 친구, 볼 때마다 너무 기운 빠지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라 차마 연락 끊기가 좀 그래. 라면서. 하지만 여러분,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게 훨씬 값진 관계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어. 그러니 나를 갉아먹기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조금씩 거리를 둘 때도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잠깐, 무조건 손절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니까 누구나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작은 실수 하나에 바로 너 아웃. 이렇게 칼같이 선을 그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돌아오면 진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굳이 그런 관계에 내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마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조금씩 멀리하면 좋은 사람 유형들,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이런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지혜와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거리를 두면 좋을 사람들의 특징과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나눠볼까 해요. 1. 내 말이 법이야. 스타일, 혹은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 특징. 대화할 때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경우가 많죠. 왜 피곤할까?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마치 끊임없는 토론 배틀 같아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맞고 틀린지를 가려야 직성이 풀리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 그냥 요즘 새로 나온 A 카페 분위기 좋더라라고 말해도 아니야, 거긴 B 카페보다 별로야. 내가 뭘 몰라서 그래라며 갑자기 평가하고 가르치려 들 때가 있어. 물어본 적 없는데 말이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솔직히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쉽게 기분 상해하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기도 하고. 팁. 이런 분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사람 봐가면서 태도가 싹 바뀌는 사람, 강약약강 스타일. 특징.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깍듯하지만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요. 왜 피곤할까? 이런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죠. 예를 들어 회사 후배에게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팀장님 앞에서는 세상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면 그 이중적인 모습에 신뢰가 가기 어렵겠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편한 상황에 엮이거나 그 사람의 부정적인 평판에 함께 휘말릴 수도 있어요. 팁.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사이라면 그 사람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길게 따지기보다 방금 하신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네요.
정도로 짧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3. 뒷담화와 험담을 즐기는 사람. 특징.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단점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하죠. 왜 피곤할까?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요.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험담에 참여하게 되고 대화가 끝난 뒤 찝찝함과 자기 혐오를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 흉을 보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칭찬만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남 잘 되는 건 배 아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은근히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더더욱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팁. 험담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라며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아요. 4. 교묘하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 이간질 전문가. 특징.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이야기를 전하며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요. 때로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죠. 왜 피곤할까? 이간질은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악의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이익이나 관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하려 해요. 예를 들어, 영희 씨가 그러는데 철수 씨가 당신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와 같이 교묘하게 말을 전해서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영희 씨는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닌데도요.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샀거나 소중한 관계를 잃을 수 있어요. 팁.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전한다면 일단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쉽게 믿거나 동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5. 유독 질투심이 많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특징.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경향을 보여요. 왜 피곤할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좋은 일을 마음 편히 나누기 어려워.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주는 척해도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오히려 내 행복이 그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져 부담스러울 수 있어. 내가 힘든 시기에는 위로보다는 은근히 고소해야 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팁.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내 자랑이나 좋은 소식은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좋아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신뢰 브레이커. 특징. 습관처럼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해요.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거짓말을 하죠. 왜 피곤할까?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인데 반복되는 거짓말은 이 기본을 무너뜨려요. 저번에 분명 X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난 Y라고 했는데 라며 능청스럽게 발뺌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어떤 말도 믿기 어려워지고 관계 자체가 불안정해져요. 팁. 중요한 약속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화는 메신저 기록이나 메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소하고 해롭지 않은 거짓말이라면 또 저런 애 하고 넘기는 여유도 필요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 내가 계속 피해를 본다면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7.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고마움과 미안함 실종. 특징.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요. 반대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왜 피곤할까?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한쪽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이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모습에 지치게 될 수 있어요. 팁. 이런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앞으로는 도움을 주는 빈도나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8. 말로 상처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 가시 돋친 말투. 특징.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요.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죠. 왜 피곤할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는 속담도 있듯이 말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굳이 날카롭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꾹가시 돋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즐거울 리 없죠. 자존감을 갉아먹고 괜한 갈등을 유발하며 함께 있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팁. 이런 사람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 무례한 말을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방금 하신 말씀,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차분하게 되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객관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말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무리하며 나를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좀 더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